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일전에 문다혜 씨가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해서 18일 날 경찰 출석을 했었죠. 문다혜 씨가 경찰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법한 일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최소한의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그렇게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나 파워당당하게 옆에 있는 변호사를 마치 뭐 하녀인 것처럼 우산 셔틀을 시키고 무슨 뭐 지짝에 지금 무슨 뭐 의전을 받는다라는 게 가땅치나 뭐 가땅키나 한 얘기겠습니까? 근데 변호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우산 셔틀을 시키고 당당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이 여자애가 대단한 여자이구나. 그러니까 대단히 진짜 정신이 나가 있는 여자이구나 싶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놀랐던 것이 이 문다혜 씨가 그때 얼굴 자체가 워낙에 공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게 예전에 이제 그 대선 기간 동안의 문다혜 씨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막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다이어트를 했다, 살을 뺐다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턱 자체가 이제 그 모양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제가 있었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문다희 씨의 그거를 보고 영상을 보고서 문다희 씨 얼굴이 좀 바뀌었는데 우리 문재인 같은 경우도 그 뭡니까 그 저기 쌍수라고 하나요? 쌍수를 했는지 그렇게 눈을 이제 또 이렇게 찝었던 것 같은데 문다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시술을 받을 수 있냐 싶기도 한데 생각해 본다면은 이번에 이태원에서 그 발견되고 났었을 때도 문다의 얼굴이 무슨 뭐 대문짝만하게 공개가 됐던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문다혜 씨의 실물을 봤던 거는 이번에 경찰 조사 그리고 그 전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대선 때 이제 그 아버지 응원한다고 강화문에서 그때 유세했던 거 그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한 몇 년 지난 겁니까? 꽤 지금 시간이 한 7년 가까이 됐나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그렇죠? 이태원 그 CCTV 같은 경우도 문다혜 씨의 얼굴이 막 보이진 않았고 그 프레임만 보였었는데 그 프레임이 뭐 다른 여자의 프레임일 수는 없잖아요. 문다혜만의 독창적인 독특한 이제 그 프레임이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쪽에 보이는 반응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원래 그 죄를 짓고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다인이 이미 뭐 죄를 지었으니까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고 그럼 죄를 짓기는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빠르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을 좀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게 이제 베스트다라고 하는 게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그 누구였습니까? 트로트 가수 그분의 케이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죠. 괜히 덮으려고 했다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다혜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뭐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음주도 안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음주를 하고 난 뒤에도 국민들한테 바로 사과하고 경찰 조서도 성실히 받았으면은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안 불거졌을 것 같은데 문다혜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 불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했다. 불법적으로 공유 숙박업소를 이용했다. 운영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문다혜 씨가 지금 그냥 호스트도 아니고 슈퍼 호스트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는 없는데 한다라고 해도 한 채 정도를 가지고 하지 문다혜 씨 전에 이렇게 세 채를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평생 본 적이 없는 거는 세 채를 갖다가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면서 에어비앤비 수익금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시키고 부동산 등기도 청와대의 어떤 그 민정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예 그냥 자기는 살 집을 청와대 관저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 사는 이런 케이스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케이스죠. 그렇죠? 문다의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케이스고요. 앞으로 문다의 이후로도 100년, 1000년, 만년 가까이는 존재하지 않을 법한 케이스입니다. 완전히 그냥 우리가 그 저기 뭡니까? 기네스북에 올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힌 여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불법으로 운영했다라고 하는 별장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제주도시에서 시민의 민원을 받고 경찰에다가 수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제주도 경찰서에서 관련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거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데 시적인 차원에서 제주도시가 아예 그냥 제주도 경찰을 상대로 조사를 의뢰하니까 경찰이 뭐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100% 이거는 유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관련돼 가지고 이미 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있잖아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니까 이거 뭐 공유 숙박업으로 등록된 적도 없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한창 이제 그 중국인 관광과 관련돼 가지고 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빡세게 그거를 또 했던 시기라고 해요. 이게 등록이 안 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구조였는데 문다이 뭐 그런 거 지켰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문다이가 만약 그걸 에어비앤비로 하려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거기서 살면서 그거를 에어비앤비로 같이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청와대 관저에 기어 들어가지고 살고 있었으니까 100% 유죄가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100% 유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피스텔을 갖다가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로 썼다는 건데 오피스텔은 원래 숙박업이 안 됩니다. 오피스텔 자체가 그거를 에어비앤비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등록이 돼 있는지도 지금 이제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절차나 이런 게 아직 없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거를 그렇게 에어비앤비로 등록해 두신 분들이 꽤 있던데 그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오피스텔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거는 그냥 불법이다 보니까 제주도 별장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냥 당장에 수사가 진행이 되고 당장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영등포 경찰 같은 경우는 미지근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제주도에 대한 그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도 한 시민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됐던 건데 이 시민분께서 제주도만 지금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니라 동시에 넣었습니다. 영등포 경찰도 수사를 해라라는 식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넣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시가 반응을 해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지금. 심지어 그때 당시에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저희 그 답변 하나 보여주시면은 귀하께서 작성하신 민원의 내용은 문다희 씨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며 고소장 또는 고발장 형태로 작성해라. 이런 개미친 소리를 갖다가 답변이랍시고 한 겁니다.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형태로 해야지만 수사가 된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객관적인 증거 뭐가 있어? 지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이거 수사해야 돼? 정말로 수사를 원한다면 고소장이나 고발장 형태로 돼. 이거 자체가 형사소송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경찰은 고소장과 고발장이 있어야지만 제출이 돼야 되지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상 봤었을 때 그리고 또 상황상 판단해 봤었을 때 충분히 의심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직무태만인 것이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 지금 답변을 남긴 사람에 대해서도 그 민원인께서 또 민원을 넣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하는데 영등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영등포 서가 왜 그렇게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들도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구청의 입장을 보니까 입증이 된다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구청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등포 구청 같은 경우도 제주도랑 완전히 지금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문다이 오피스텔 그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에 단톡방이 또 있나 봅니다. 한 80명 가까이가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영등포 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계속 버티다가 못 버텨가지고 불법 숙박업 그거 의혹에 대해 가지고 현장 실사까지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같은 경우는 입증되면 고발하겠다 이런 지금 반응이었다가 현장 실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바꿨는데 아니 실사를 하고 자시고가 뭐가 있냐고요. 오피스텔에서 그거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걸 했으면 그냥 불법이지. 딴 게 뭐가 필요합니까?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게 문재인의 반응인데 문다이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문재인은 책 소개로 SNS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음주운전한 지 16일 만에 문재인이가 SNS에 올린 거는 자기 딸에 대한 사과 이게 아니라 SNS 활동을 재개하면서 책 소개를 하고 앉아 있는데 진짜 막 관종도 이런 관종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문다희 씨가 이번에 경찰에 등장을 했었을 때 놀랐던 게 이제 그 외모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모습은 처음에 봤을 때 저는 문다희 씨가 아닌 줄 알았어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다희 씨의 최근 모습 아닙니까? 지난 대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응원한다고 나왔을 때 모습인데 다음 거 보여주시면 요 두 가지 사진을 놓고 보면은 그냥 뭐 딴 사람이죠. 그쵸? 이게 살이 빠져가지고 홀쭉해졌다라고 보기에는 턱선은 그때도 왼쪽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턱선은 날렵했거든요. 그러니까 턱선 자체가 뭔가 좀 줄어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가 문다혜가 시술을 받거나 말거나 그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아무 관심도 없는 거고 그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니 문다혜가 지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그렇게 시술 받아가지고 했으면은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의 사고 방식인데 이 생각이 불과 몇 년 전, 불과 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절반은 그런 식의 상식적인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절반의 비정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정치를 해먹었던 인간이 누구예요? 민주당 애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다음 거 보여주시면 손혜원이가 있었죠. 집단에 지가 뭐라고 뭔 자격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눈동자가 엄청 커져 있다 얼굴이 변했다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고 앉아 있냐고요. 그리고 저 글에다가 그때 이제 진혜원이가 뭐라고 또 댓글을 남겼습니까? 입술선 모습이 뚜렷하고 아랫입술이 뒤집어져 있고 아래턱이 앞으로 살짝 나와 있다. 여성적인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진혜원 여러분 모습 아시죠? 저희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게 진혜원의 모습입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저 모습이 진혜원의 모습인데 누가 누구를 가지고 이렇게 따집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유튜브에다가 커뮤니티 글 같은 걸 저런 식으로 썼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 문다혜 씨 얼굴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까 턱선이 더 날렵해졌네? 라든지 또 뭐 여성적인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입니다. 문다혜 씨.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생각인 것인데 왜 도대체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것들이 저런 식의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내뱉고 있었을 때 왜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었냐 이겁니다.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추미애는 심지어 뭐라고도 했습니까? 이게 지금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김건희 남자 지배요 무속으로 무슨 뭐 정체성이 이게 지금 미친 여자 아닙니까 진짜로?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김건 씨에게 무슨 뭐 진실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그 진실을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 뭐 줄리에 대한 이야기 안혜욱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냥 그런 인간을 갖다가 이 사람 지금 뭐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혜욱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저렇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뭐 술집에서 일한 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실례고 얼마나 인간 댄데미가 글러먹었냐고요. 추미애뿐만이었습니까? 안치환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뭐 민중가요다 뭐다 이런 식으로 지들 나름대로는 존경받아왔다라고 하는 인간이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이게 도대체가 이게 저지를 넘어가지고 이걸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진보 쪽에 있는 것들은 수준 떨어지고 저질입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이경 기억나세요? 이경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저게 논란이 됐어요. 그때 심지어 대변인이었습니다. 민주당에 대변인이었던 이경이 튀어나와가지고 안치환에 비유해 준 거는 감사할 일이다. 네 얼굴이나 좀 보고 올 것이지. 네 얼굴 가지고 누구에다 비유한 다음에 그렇게 비유해 준 게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니? 기분 좋은 걸 넘어가지고 그게 말이 되니 이경아? 경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참으로 진짜 저는 문다희 씨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상식이 있고 그래도 양반이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문다희가 무슨 뭐 어쩌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것들 스스로를 무슨 뭐 대단한 인권주의자 대단한 무슨 뭐 그런 사람이라고 맨날 떠들고 댕기는 것들은 툭하면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고 툭하면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대놓고 정치인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또 인기 가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고 앉아 있으니 참으로 진짜 가땅치도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문다희 씨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시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